64세였던 전라북도 정읍에 거주하시는 한 할머니는 매일 머리를 감을 때마다 수십 가닥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이러다 정말 머리숱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머리를 감았고 탈모 전용 샴푸도 써보았으며 비오틴과 오메가3 단백질 보충제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머리카락은 점점 얇아졌고 정수리는 드러나 보이는 날이 늘어나며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샴푸 후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0년 이상 두피와 탈모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로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층 탈모 환자를 집중적으로 진료해왔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시니어 맞춤형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머리카락 수천 가닥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70세가 넘으면 두피의 혈류량이 젊은 시절보다 최대 40% 감소하고 피지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들며 두피는 건조하고 민감한 상태로 변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감게 되면 오히려 두피 자극과 모낭, 손상을 유발해 탈모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사시는 73세 할아버지는 매일 강한 힘으로 머리를 박박 감으며 두피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탈모의 급속한 진행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사지를 해주는 것. 이렇게 하면 두피의 혈류를 개선하고 피지의 자연 분포를 유도해 두피 상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한 감기 전 루틴을 소개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 마른 상태에서 3분간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며 이마 라인부터 정수리, 후두부까지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마사지 후엔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신 다음 약산성 샴푸를 손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내고 두피에 얹어줍니다. 절대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쓸어내듯 세정합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것이 좋으며 감은 후에는 두피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말리고 드라이어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82세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엔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져서 울적했는데 요즘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두피도 더 부드럽고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나이에 맞는 두피 관리만으로도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신 거죠. 기억하세요. 탈모 예방은 샴푸의 종류보다 샴푸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세게 감기보다 잘 감기가 핵심입니다. 머리를 감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 수명을 몇 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니어 맞춤 두피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보다 풍성한 하루를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의 두피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두피 스케일러입니다. 이 제품은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에 바르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두피의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듯이 우리 두피도 주기적인 스케일링이 꼭 필요하답니다. 두피 스케일러는 모공 속 피지, 땀, 노폐물,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모근이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며 가려움증 완화와 두피 냄새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75세 할머니는 오랜 시간 심한 두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누워만 있으면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긁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요. 라고 말씀하셨죠. 수년간 여러 샴푸를 바꿔보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피 스케일러를 권해드린 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용하신 지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제가 밤에 긁는 소리 안 들려서 잠을 잘 잔다고 해요. 이처럼 시니어층에서는 두피 스케일러를 일주일에 12회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자주 사용하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머리 감기 전 젖은 두피에 골고루 바르고 35분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미온수로 헹구고 샴푸를 하면 됩니다. 이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이용해 아기 머리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문질러야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시는 78세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에서 냄새 난다고 말한 후부터 매우 위축되어 지내셨죠. 선생님,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머리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손주가 안아주려고도 안 해요. 라며 눈가가 촉촉해지셨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두피 스케일러를 사용하신 지 3주 후 다시 외래에 내원하신 할아버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제 손주가 안아달라고 먼저 와요. 냄새가 안 난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두피 관리만으로도 자신감은 물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시니어층은 두피 노폐물이 잘 쌓이고 탈모가 급속히 진행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두피 스케일링을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두피 습관 요약. 첫째, 일주일에 12회 두피 스케일러 사용. 둘째,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셋째, 35분 후 미온수로 헹군 후 샴푸. 넷째, 머리 감은 뒤에는 두피를 충분히 말리고 수분 보충을 위한 물 섭취도 함께하기.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한 가닥이라도 더 오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두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하면서 더 자주 안아준다고 합니다. 그분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머리를 감고 난 후 두피가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느낌이 두피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특히 70세 전후의 시니어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피 토닉 또는 두피 앰플입니다. 이 제품들은 두피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피부에 영양크림을 바르듯 두피에도 영양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 흡수력이 떨어지며 이는 두피와 모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공급되던 영양분도 이제는 외부에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토닉이나 앰플로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74세 할머니는 앞머리 라인이 급격히 후퇴해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저희 클리닉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거울을 보는 게 싫어요. 예전에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비어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피 상태를 정밀 진단해보니 모근 주변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고 염증도 약간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피 토닉을 추천드렸고 일주일에 4회 이상 꾸준히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개월 후 앞머리 라인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주변에서도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딸도 제 머리가 예전 같아졌다고 좋아해요. 그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두피 토닉이나 앰플 제품에는 카페인, 살리실산, 로즈마리 추출물과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두피의 혈류를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모근에 필요한 영양을 직접 공급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탈모를 예방하고 두피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73세 할머니는 클리닉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샤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청소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러다 정말 머리 다 빠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요. 토닉을 추천드리고 하루 1회 사용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3개월 후 재방문하셨을 때 할머니는 머리카락 빠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피 토닉 사용 팁. 첫째, 샴푸 후 두피가 약간 젖은 상태에서 바로 뿌리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둘째,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켜주세요. 셋째, 사용 주기는 일주일에 45회가 적당하며 꾸준한 사용이 효과의 핵심입니다. 두피에 활력을 주는 루틴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시니어분들의 모발 건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질입니다.
이제는 배수구 청소도 한결 수월해졌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도 이전보다 굵고 건강해졌다고 하시며 80세 할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시니어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순간이야말로 제가 이 일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두피 토닉이나 앰플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머리를 감은 후 수건으로 두피의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다음 토닉을 두피에 골고루 분사하거나 앰플을 도포한 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두드리듯 흡수시키면 됩니다. 마치 어린 식물에 물을 주듯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충분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양치질이나 세안 등 일상 루틴을 병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아침 시간에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시는 70세 할머니는 처음 클리닉에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이 너무 바빠서 두피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이에 저는 양치질하는 동안 두피 토닉을 흡수시키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하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양치하면서 하니 전혀 시간 안 들어요.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실천하시며 두피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두피 토닉과 앰플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시니어 탈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샴푸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머리를 감아왔지만 정작 두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샴푸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76세 할아버지는 처음 클리닉을 찾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감는 게 뭐 별건가요? 그냥 비누 묻혀서 문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두피 분석 결과 세정이 과하게 이루어지고 모근이 자극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맞춤형 샴푸 루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는 하루 한 번 또는 격일로 샴푸를 하되 손가락 끝을 이용해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지르고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샴푸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며 샴푸 후에는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2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을 몰랐다니 너무 아쉬워요. 평생 잘못 감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한 올바른 샴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샴푸 전에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샴푸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두피와 모발이 충분히 젖지 않아 세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머리카락 전체를 최소 1분 이상 충분히 적셔야 합니다.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을 줄 때 먼저 흙을 적시는 것처럼 두피도 사전에 수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68세 할머니는 평소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개운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머리를 충분히 적신 후 샴푸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시자 불과 2주 만에 두피 건조 증상과 각질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피가 가렵지도 않고 피듬도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두피에 도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바로 두피에 짜서 바르시는데 이는 특정 부위에 자극을 집중시켜 두피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샴푸는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만든 후 골고루 바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치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스펀지에 묻혀 사용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피를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손톱으로 두피를 긁듯이 샴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손톱 대신 손가락 끝의 살 부분을 사용해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3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71세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샴푸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자극으로 두피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겼고 이로 인해 염증과 가려움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바른 두피 마사지 방법으로 바꾸신 후 3주 만에 염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두피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피가 아프지 않아 머리 감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마치 두피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에요. 넷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2번 샴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샴푸는 두피의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샴푸는 실제로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지 분비가 불균형해지고 모공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 2번 샴푸가 필수적입니다. 마치 오래된 그릇은 한 번 닦는 것보다 2번 닦는 것이 더 말끔해지는 것처럼 두피도 같은 원리로 관리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 거주하는 65세 할아버지는 늘 샴푸를 한 번만 하시다가 2번 샴푸하는 방법으로 바꾸신 후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2번째 샴푸할 때 거품이 훨씬 더 잘 나고 개운함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두피 기름기와 각질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마을회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2번 샴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제 머리가 윤기 있어 보이고 깨끗해졌다고 물어보면 비결은 2번 샴푸라고 꼭 알려줘요. 라고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다섯째, 트리트먼트나 린스는 절대로 두피에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만 발라야 하며 두피에 바를 경우 모공이 막혀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 아래부터 모발 끝 방향으로만 발라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치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 그 부분에만 세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필요한 부위에만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67세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두피까지 트리트먼트를 꼼꼼히 바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좋으면 두피에도 좋겠지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습관이 탈모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용법을 바로잡고 3개월 정도가 지난 후 모공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말릴 때는 타월로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특히 젖은 모발은 큐티클이 열려 있어 외부 자극에 매우 약하므로 문지르면 손상되거나 끊어질 위험이 큽니다. 마치 비 온 뒤 꽃잎 위에 맺힌 물방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듯 타월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73세 할머니는 늘 목욕 후 타월로 머리를 강하게 문질러 말리셨습니다. 빨리 말리려고 세게 문질렀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습관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고 끝이 갈라졌습니다. 제가 누르듯이 물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고 그 후부터 모발 끊어짐이 확연히 줄어들고 전반적인 모발 상태도 한층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샴푸 방법 하나만 바꿔도 시니어층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가꾸듯 매일의 정성이 쌓여야 머리카락도 다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시중에 스케일러나 토닉 제품이 너무 많던데 뭘 골라야 하나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2세 할아버지도 저희 클리닉에 처음 오셨을 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화점에 가봤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싸기만 하고.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시죠? 저는 30년 이상 탈모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시니어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두피 제품 선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두피 스케일러를 고를 때는 살리실산, 젖산 등의 각질 제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강한 제품은 두피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자극 또는 민감성, 두피용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69세 할아버지는 처음에 강한 스케일러를 사용하셨다가 두피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가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따끔해서 효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가렵고 따가워지더라고요. 제품을 저자극 제품으로 바꾸신 이후에는 그런 자극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오히려 효과도 더 좋다고 만족하셨습니다. 둘째, 두피 토닉이나 앰플을 고를 때는 카페인, 나이아신아마이드, 판테놀 등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이런 성분들은 모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점점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나이 든 피부에 영양크림이 필요하듯 두피도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두피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소량 포장이나 샘플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본 후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 본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67세 할머니는 2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사용하셨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비싸니까 당연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피가 더 가려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우연히 3만 원대의 저자극 제품을 사용해 보신 결과 자신의 두피에 훨씬 잘 맞아 효과를 제대로 보셨다고 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향료나 파라벤, 인공색소 등이 포함된 제품은 고령자에게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음식을 고를 때 원재료를 확인하는 것처럼 두피 제품도 내 몸에 직접 닿는 만큼 성분 확인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두피 관리 제품만으로는 탈모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품 사용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치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과 식이, 충분한 휴식이 모두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달걀, 생선, 견과류,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에 활력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수분은 우리 몸 모든 세포의 재생과 해독 작용에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68세 할머니는 좋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지만 늦은 식사 시간, 불규칙한 수면 습관,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약만 바르면 다 나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매일 아침 제철 채소를 곁들인 식사를 하시며 물도 충분히 섭취하셨습니다. 6주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덜 묻어나요. 잠도 푹 자고 기분도 좋아요. 이런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두피와 모발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두피 관리뿐 아니라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탈모를 단순히 외모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두피 관리 역시 전체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취미 활동 같은 방법들이 두피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74세 할머니는 예전에는 머리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도 함께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마음과 건강한 일상 루틴이 결국 두피의 컨디션까지 달라지게 만든다는 걸 몸소 느끼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탈모는 유전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탈모의 진행 속도와 정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75세 할머니와 전라남도 나주시의 73세 할머니는 쌍둥이 자매로 같은 탈모 유전자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75세 할머니는 꾸준한 두피 관리와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조절을 해온 덕분에 지금도 머리숱이 꽤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할머니는 두피 관리에 무관심하셨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심한 탈모가 진행되었죠. 동생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언니가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쌍둥이인데 어쩌다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후 올바른 두피 관리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탈모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한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유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 진심 어린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젊은 시기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금방 회복이 가능하지만 60대 이상 시니어층이 되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두피와 모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나이가 든 정원이 젊은 정원보다 더 섬세한 물주기와 관리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단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두피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맞춤형 관리법을 시작하는 것이 탈모를 늦추고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탈모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도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잘 되듯이 탈모도 초기에 관리해야 모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77세 할아버지는 2년 넘게 탈모 증상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괜히 부끄럽고 돈만 들어갈 것 같아 계속 미루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밀 진단 결과 이미 상당수의 모낭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탈모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 확대경을 통한 검사로 두피의 염증 여부, 모낭 밀도, 모발 굵기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처럼 두피 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조기 발견과 예방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 재생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두피 검진은 필수적인 건강 습관 중 하나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6세 할머니는 탈모로 인해 외출을 꺼리고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던 분입니다. 머리숱이 줄어들면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고 늘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늘 불안했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와 올바른 두피 관리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머리숱이 회복되며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경로당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시니어층의 삶의 질, 자존감, 사회적 활동까지 영향을 주는 건강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루지 말고 의사와 함께 두피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두피 검진도 인생 후반기를 위한 중요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두피는 머리 피부이며 이 피부의 상태가 곧 머리카락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두피와 모발을 오늘부터 조금 더 살펴보는 것으로 더 당당하고 건강한 일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2번 샴푸하기, 내일은 트리트먼트 바르는 위치 바꾸기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74세 할머니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해요? 저는 매일 하는 것도 버거운데요. 저는 할머니께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조언드렸고 3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익숙해져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처음엔 어렵고 귀찮았는데 하나씩 하니까 오히려 편하고 기분도 좋아요.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탈모 예방도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실천이 시간이 지나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머리카락의 숫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 외모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일상의 질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치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이 시간이 지나 아름다운 꽃으로 보답하듯 두피와 모발도 여러분의 정성에 반드시 화답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께 작지만 분명한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더 나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주변의 지인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이 정보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두피, 더 풍성한 모발과 함께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니어 두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 모두가 더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